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역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0.8%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시작은 빨간불이었는데 또 음봉으로, 요즘 계속 음봉이 뜹니다. 한마디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었고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코스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내려갑니다. 코스닥도 1.26% 더 크게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 수급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4,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된 게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 코스피 5천 만들겠다, 그런 강력한 새 정부의 의지가 보였는데요. 요즘은 약간 의아한 제도들이 많아요. 그죠? 반기업 정서인 제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에 돈을 태울까 하다가도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흐름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제 개별 종목은 이런 지수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빨간색 띈 종목도 좀 보이고 괜찮았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사실 콩중은 언젠가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00원은 그래도 다행히 잘 지지를 해줬고 지금 121선을 깨지 않고 잘 버텨준 그런 모양이고요. 과거에 이제 13,000원까지 최근에 올랐었는데 다시 좀 시동을 걸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극장 관람객 수도 이제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전월 7월 달에도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 8월 달도 지금 추세면은 1,0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사실 1,100만 이 정도 되면은 메가박스가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똔똔 정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1,000만 명씩 계속 좀 찍어준다면은 메가박스의 그런 2분기 때 빌런짓, 적자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엔 좀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 이슈, 메가박스 이슈는 사실은 좀 마이너한 거죠. 오늘 콘텐트리 중앙이 오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쪽이죠. 콘텐트리 중앙 중국 해외 드라마 할당량 완화 논의에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큰 거 한한령이 좀 해제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자본이 SLL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중국에 굉장히 유통하고 수익을 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래도 121선 타고 잘 버텨줬는데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고요. 지수의 하락 속에 그래도 상승해줘서 다행이고, SJ그룹은 참 못난이처럼 또 하락을 했네요. 다음으로 코스피 보시면은 삼성 SDI 그래도 빨간불 나와줬고, 롯데케미칼 1.3%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다들 석유화학 구조 재편안, 석유화학 지원해야 된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거의 도배가 될 정도로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의지와, 그리고 어쨌든 살려야 된다. 왜 살려야 되냐면 여기가 무너지면은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여수라던가 그런 지역사회들은 대산도 그렇고 이런 산단사로 먹고 사는데요. 일거리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상권도 결국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과급도 받고 월급도 받아서 써줘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정부에서 다 망하게 냅둘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놀자님이 공유를 해주셨던 뉴스인데요. 지금 우크라가 종전 기대감이 있죠. 일단 푸틴하고 트럼프는 만났고 이제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까지 3자 회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종전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종전을 해서 석화업계가 러시아산을 구매할 수 있다면은 지금도 한 250불 전후 그 정도 스프레드인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면은 그래도 똔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나프타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에틸렌 가격은 그래도 좀 810불 그 정도로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820불 그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납사 가격만 더 떨어져 준다면 그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러시아산 원유다.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도 불공정 경쟁이 끝난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와요. 전쟁 4년, 잿더미 된 인프라, 지을 게 산더미다, 재건주 들썩. 그래서 건설주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여러 재건주도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 재건주도 이슈가 되겠지만 저는 석화도 한번 관심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기적처럼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면 롯데케미칼 급등하는 모습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만 초반을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데요. 한때 또 7만 원 돌파해줬듯이 산업 환경이 좀 바뀌면은 금방 앞자리수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루에 뭐 10%씩 오른 적도 이미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좀 양보를 하고 푸틴도 좀 양보를 해가지고, 물론 뭐 푸틴이 뭐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건 나쁜 거고 국가를 위해서 다들 현명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JC케미칼 오늘 2.3%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피레침을 아주 강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10%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짧았냐면 한 이렇게 1분봉으로 보시면 정말 한 1분 남짓한 시간에 10%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가 급등을 해도 아쉽지만 평단 이하였기 때문에 아마 팔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급등이 오래가지 못했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개미가 많이 물려있는 것 같고요. 올랐다 하면은 바로 매도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JC케미칼 2분기 실적은 그래도 흑자로 나왔고요. 3분기 실적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종목이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3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하절기에 바이오 디젤의 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11월 중순 그때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프라던가 그런 바이오 항공유 정부 이제 로드맵이 발표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발표돼도 바이오 연료는 아쉽게도 시장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세력형들이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여기 인버스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로 좀 개선이 됐고요. 이렇게 인버스가 개선된 이유 아시죠? 제가 절반을 손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반을 손절하니까 너 팔았구나, 못 버텼구나 하면서 다시 또 인버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남은 절반은 아무튼 잘 가지고 있어서 좀 헤지용 그리고 리스크 대응용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물량이 좀 이제 부담되진 않기 때문에 가져가 보고요. SJ그룹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큰 변화는 없지만 참 격세지감입니다. 삼성 SDI가 대장이다. 코스피 계좌에 대장이 됐다. 반토막 났던 종목이 유증하고 이럴 때 정말 암울했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온다. 이런 거를 좀 한번 삼성 SDI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못난이지만 혹시 압니까? 또 정부에서 미친 척하고 전기료를 깎아줄지 공정거래법도 완화해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물론 변수가 많지만 이미 물린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 SDI처럼 1등으로 올라서길 바라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하바코 안타깝습니다. 마이너스 8%. 수익 실현이 코앞이었는데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도 일단은 뭐 지지부진한 증시 속에 계속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최근 제가 분할로 모아간다고 말씀드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고점 찍고 지금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처럼 막 급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회식을 했는데 상무님이 얘기하시는 게, 상무님 아들이 중학생인데 요즘 중학생들도 코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상무님 아드님이 일단 용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용돈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비트코인 사주세요, 이더리움 사주세요,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그렇게 사달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수익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10대들도 관심 있는 코인들, 이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더 드는 어제였고요. 물론 뭐 이런 데 올인을 할 마음은 없고 국장, 코인, 미장 다 조금씩 분산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장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여기저기 좀 분산 투자도 잘 하고 대응을 잘 하셔서 저보다는 더 빛이 나는 계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